매일같이 김치를 드시면서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속이 더부룩하다. 김치만 먹으면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난다. 분명 집에서 담근 김치인데 왜 장이 불편해질까? 혹시 이런 변화가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김치가 문제가 아니라 김치를 담글 때 쓰는 배추가 장을 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성인 중 약 3명 중 1명은 특정 발효 음식 후에 복부 팽만이나 설사, 잦은 가스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같은 양념, 같은 방식으로 김치를 담가도 배추의 종류에 따라 장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기분이나 우연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배추는 김치를 장약으로 만들고 어떤 배추는 김치를 장독으로 바꾸는지, 그리고 앞으로 절대 피해야 할 배추의 특징까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평생 김치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배가 아프고 설사가 잦아졌습니다. 병원 검사를 해도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유산균도 드시고 자극적인 음식도 줄였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물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요즘 김치 직접 담가 드시나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트에서 배추가 싸길래 그걸로 담갔어요. 다 배추 아니에요? 바로 그 지점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배추는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속 구조와 성질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같은 밀가루라도 어떤 것은 빵을 부드럽게 만들고 어떤 것은 속을 더부룩하게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김치는 배추 속 당분과 섬유질을 먹고 자라는 유산균의 결과물입니다. 즉, 김치는 우리가 먹기 전에 이미 한 번 장을 대신해 미리 소화된 음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발효에 맞지 않는 배추를 쓰면 유산균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우리의 장으로 넘어옵니다. 이때 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가스가 늘고 수분 흡수가 흐트러지고 결국 설사나 복부 불평함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 김치 나한테 맞지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치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배추의 차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장은 예전보다 훨씬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배추 선택은 양념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어떤 배추는 발효를 방해하고 어떤 배추는 장을 편안하게 만드는지 그 구조적인 차이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트에서 싸게 산 배추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배추의 정체가 바로 다음 섹션에서 드러납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그 질문 기억하시죠? 다 배추 아니에요? 사실 이 말 속에 장 건강을 흔드는 가장 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 같은 배추처럼 보이지만 배추는 태어날 때부터 목적이 다르게 설계된 채소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에 따라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김치 발효를 갈라놓고 결국 장 상태까지 바꿔놓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트에서 자주 보게 되는 배추의 기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량 유통이 되는 배추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래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송 중에 상하지 않아야 하고
보관 창고에서도 며칠, 길게는 몇 주를 견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추들은 자연스럽게 세포벽이 두껍고 섬유질이 단단하게 자라도록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 질긴 옷감처럼 촘촘한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겉보기엔 싱싱해 보이지만 이 단단함이 발효에는 문제가 됩니다. 김치 발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배추 속에 있는 당분이 유산균에게 얼마나 쉽게 전달되느냐입니다. 유산균은 딱딱한 벽을 뚫고 나올 힘이 없습니다. 이미 열려있는 통로, 부드러운 조직을 따라 자랍니다. 그런데 세포벽이 지나치게 두꺼운 배추를 쓰면 유산균은 배추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발효는 겉에서만 더디게 진행되고 속은 제대로 익지 않은 채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김치는 겉보기엔 익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미완성 발효 상태가 됩니다. 이 김치를 먹으면 발효되지 못한 섬유질과 당분을 우리 장이 대신 처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장의 소화 효소와 연동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은 갑자기 과부하를 느끼고 가스, 복부 팽만, 설사 같은 신호로 반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김치를 오래 두면 되지 않나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닙니다. 배추의 구조가 발효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두어도 유산균의 균형은 깨진 상태로 남습니다. 오히려 산만 강해지고 장 점막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장 트러블을 일으키는 김치는 유산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발효가 어긋난 김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나뉘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한 가지는 같습니다. 출발 재료가 잘못되면 발효는 끝까지 따라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장에 좋은 김치는 어떤 배추로 시작해야 할까? 왜 어떤 집 김치는 먹어도 속이 편안할까?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 진료실에서 만난 또 다른 사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만났던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우리 집도 비슷한데 하고 느끼실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60대 후반의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평소 식단은 매우 단순했고 자극적인 음식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루에 두세 번씩 화장실을 가게 되었고 특히 김치를 먹은 날은 배가 뒤틀리듯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가장 혼란스러워했던 점은 이것이었습니다. 김치는 평생 먹어왔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장 문제를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근 몇 년 사이 김치 맛이 달라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전엔 김치가 익어갈수록 깊은 맛이 났는데 요즘은 시큼한 냄새가 먼저 올라오고 아삭함은 금방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배추는 어디서 사세요?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마트에서 제일 깨끗해 보이는 걸로 골라요. 잎도 없고 단단해서 오래 둘 수 있잖아요.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이미 장 문제의 절반은 풀렸다고 느꼈습니다. 겉잎이 거의 없고 속이 지나치게 단단한 배추는 보관에는 좋을지 몰라도 발효에는 그다지 친절하지 않습니다. 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익어야 하는 음식인데 이런 배추는 발효가 아니라 산화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분의 김치를 가져와 검사해보니 유산균의 종류와 비율이 매우 불균형했습니다. 장에 도움이 되는 균은 적고 산만 빠르게 만들어내는 균이 우세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김치는 장에 들어가면 마치 준비되지 않은 숙제를 갑자기 떠안은 것처럼 장에게 부담을 줍니다. 물론 모든 전문가가 이런 배추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양념과 온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장이 예민해진 중장년층에게는 재료의 기본 성질이 훨씬 크게 작용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집니다. 이분께 저는 김치를 당장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추를 바꿔보자고 권했습니다. 국산 배추 중에서도 겉잎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손으로 눌렀을 때 탄력이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딱딱하지 않은 것을 고르도록 안내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김치를 바꾼 뒤 2주 정도 지나자 설사는 멈췄고 배에서 울리던 소리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유산균을 추가로 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배추만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장 문제는 갑자기 생기는 것 같아도 대부분은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김치를 담글 때 아무 생각 없이 고른 배추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왜 특히 중국산 배추가 발효에 불리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 조금 더 과학적으로, 그러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마트에서 배추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고 계실 겁니다. 중국산 배추라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 질문에는 조금 더 차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국산이라는 말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원산지보다 설계 목적에 있습니다. 중국산 배추의 대부분은 김치를 위해 자란 배추가 아닙니다. 대량 유통과 장거리 운송, 그리고 오랜 보관을 전제로 만들어진 배추입니다. 이 배추들은 밭에서 자랄 때부터 한 가지 목표를 갖습니다. 잘 무너지지 말 것, 쉽게 상하지 말 것, 외형이 일정할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잎은 두껍고 세포 사이 공간은 좁고 수분은 단단히 붙잡혀 있는 구조로 자랍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단정하고 흠잡을 데 없어 보이죠. 하지만 바로 이 구조가 김치 발효에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김치 발효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유산균이 배추 속으로 들어가 당분을 먹고 서서히 산을 만들어내는 섬세한 균형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세포벽이 지나치게 단단하면 유산균은 배추 속으로 들어갈 틈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 발효는 표면에서만 진행되고 속은 비어있는 상태로 남습니다. 이 상태의 김치는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처음엔 시큼한 냄새가 빨리 올라옵니다. 그런데 깊은 맛은 없습니다. 아삭함은 빠르게 사라지고 속은 물컹하거나 오히려 질기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김치는 상한 김치가 아니라 발효가 어긋난 김치라는 점입니다. 눈에 띄는 곰팡이나 부패 냄새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대로 드시게 됩니다. 하지만 장은 아주 정직합니다. 미완성 발효 김치가 들어오면 장을 대신 발효 탱크처럼 쓰려고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탱크의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국산 배추로 담근 김치를 먹고 유난히 가스가 차거나 배가 차갑게 아프거나 설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건 개인 차이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장이 예민해진 중장년층에게 이 개인차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평소 과민성 장 증상이 있거나 항생제를 자주 복용했거나 당뇨, 고혈압 약을 오래 드신 분들은 이런 배추로 만든 김치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국산 배추는 뭐가 다르길래? 왜 어떤 김치는 먹어도 속이 편안할까? 다음 섹션에서는 국산 배추가 발효에 유리한 이유를 과학적이면서도 아주 쉬운 비유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 왜 의사들이 김치 이야기를 할 때 배추부터 확인하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시선이 국산 배추로 옮겨갑니다. 국산이라서 좋은 걸까? 아니면 정말 다른 점이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국산 배추는 김치를 위해 자라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산 배추는 대부분 김장 문화와 발효를 전제로 개량되어 왔습니다. 즉, 오래 버티는 것보다 잘 익고 고르게 발효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차이는 겉모습보다 속을 보면 훨씬 분명해집니다. 국산 배추는 잎 사이 공간이 비교적 넓고 섬유질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로 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조는 유산균에게 아주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유산균은 배추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당분을 먹고 서서히 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이 천천히 고르게 진행되면 김치는 깊은 맛을 갖게 되고 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상태로 완성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과학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산 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비교적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의 성장을 돕고 유해균의 과도한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산 배추로 담근 김치는 산만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맛과 향, 식감이 균형 있게 변합니다. 이 균형이 바로 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글루코신올레이트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보면 특히 장이 약해진 분들일수록 이 미묘한 차이에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국산 배추로 담근 김치를 드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먹어도 속이 편하다. 김치 먹고 나서 배가 따뜻하다. 이 느낌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발효가 장에서가 아니라 김치 속에서 이미 제대로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김치는 장을 자극하는 음식이 아니라 장을 도와주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느냐의 갈림길에 배추의 구조와 성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럼 의사들은 실제로 어떤 배추를 기준으로 보나? 환자에게 김치를 권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 다음 섹션에서는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배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김치 이야기가 나올 때 왜 가장 먼저 원산지를 묻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실제 생활에 바로 연결해주는 다리가 될 겁니다. 진료실에서 김치 이야기가 나올 때 의사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의외로 얼마나 드세요?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묻습니다. 집에서 담근 김치인가요? 어떤 배추로 담그셨나요? 이 질문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 문제는 약으로만 해결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매일 반복해서 들어오는 음식 자극이 장 상태를 결정짓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보면 김치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매일 먹는 미세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배추 선택입니다. 실제로 장 트러블을 호소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유산균을 이미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에 좋은 균을 넣어주면서 동시에 발효가 어긋난 김치를 계속 먹고 있다면 장은 늘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마치 청소를 하면서 옆에서 계속 먼지를 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유산균 종류를 바꾸기 전에, 약을 늘리기 전에 먼저 식탁 위에 김치를 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젊고 장이 튼튼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김치도 장점막이 약해진 60대 이후에는 확실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작은 논쟁이 있습니다. 김치는 원래 자극적인 음식이다라는 시각과 제대로 발효된 김치는 오히려 장을 보호한다는 시각입니다. 진료 현장에서 느끼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문제는 김치가 아니라 김치의 완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도의 출발점이 배추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이 예민한 분들께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김치를 끊지 말고 배추를 바꾸시라고. 이 말이 주는 위로는 큽니다. 평생 먹어온 음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약을 늘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가족이나 부모님께 한번 공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장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 전체의 식탁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트에서 실제로 어떻게 골라야 할까? 이론을 아무리 알아도 현장에서 못 알아보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누구나 마트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3초 배추 구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기준은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실전적인 이야기입니다. 마트에 서서 오래 고민할 필요도 없고 전문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딱 3초면 충분한 배추 구별법입니다. 첫 번째로 보셔야 할 것은 배추의 뿌리 부분입니다. 배추를 집어들었을 때 밑동이 지나치게 넓고 마치 칼로 깔끔하게 잘린 것처럼 매끈하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배추는 대부분 기계로 대량 절단된 경우가 많습니다. 검역과 유통을 위해 흙이 남지 않도록 처리된 구조입니다. 겉보기엔 깨끗하지만 김치 발효와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국산 배추는 밑동이 다소 거칠고 흙자국이 아주 조금 남아있기도 합니다. 뿌리 지름도 비교적 작고 자연스럽게 잘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배추는 밭에서 바로 수확된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겉잎입니다. 겉잎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속잎만 드러난 배추는 유통을 위해 외형을 정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배추는 보관에는 편리하지만 발효에는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산 배추는 대개 겉잎이 두세 장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색도 진한 초록빛을 띠고 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럽게 휘어집니다. 이 부드러움이 바로 발효에 필요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속 색깔입니다. 배추를 반으로 갈랐을 때 속이 너무 하얗거나 연한 크림색에 가깝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배추는 속 조직이 지나치게 치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국산 배추는 속이 선명한 노란빛을 띱니다. 이 색은 단순한 외형 차이가 아니라 당분과 발효 가능성의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손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너무 단단해서 툭 하고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천천히 눌렸다가 돌아오는 탄력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 탄력은 유산균이 자라기 좋은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뿌리, 겉잎, 속 색깔. 이 세 가지를 보면
배추는 이미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추를 고르는 눈은 생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좋은 배추를 골랐다고 해도 씻는 방법이 잘못되면 장은 다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배추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류 물질을 줄이면서 발효에 필요한 환경은 해치지 않는 안전한 세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배추를 골랐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관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세척 방법입니다. 이 단계에서 실수가 생기면 아무리 좋은 배추도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추를 씻을 때 소금이나 식초를 먼저 떠올리십니다. 살균이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 건강을 기준으로 보면 이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김치 발효에 필요한 유산균은 아주 예민한 생명체입니다. 강한 산성이나 염분에 먼저 노출되면 발효를 시작하기도 전에 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의 목표는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만 부드럽게 떼어내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실제로 김치를 담가보며 가장 안정적이라고 느낀 방법은 아주 단순한 물 세척입니다. 먼저 배추를 통째로 혹은 반으로 갈은 상태에서 넉넉한 물에 1분 정도 담가둡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문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가볍게 물속에서 흔들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물을 버리고 새물을 받아같은 과정을 2번 더 반복합니다. 총 3번입니다. 이 방법만으로도 표면에 남아있던 흙, 먼지, 대부분의 잔류 물질은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배추 표면에 살아있는 자연 유산균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불필요한 자극 요소만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단순한 물 세척만으로도 잔류 농약의 상당 부분이 제거된다고 보고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배추의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척 후에는 배추를 바로 절이기보다 잠시 물기를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수분은 발효 속도를 불균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김치의 맛과 장 반응을 눈에 띄게 바꿉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보다 김치는 섬세한 음식이구나. 맞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저장식품이 아니라 장과 대화하는 음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이 모든 선택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그리고 김치를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하며 김치를 다시 장약으로 되돌리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김치는 나이 들수록 더 신중하게 먹어야 하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의외로 아주 사소해 보이는 배추 선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김치는 양념이 아니라 발효 음식입니다. 발효가 제대로 끝난 김치는 장을 대신해 일을 해주는 음식이고, 발효가 어긋난 김치는 장을 대신해 일을 시키는 음식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은 예전만큼 여유롭지 않습니다. 조금만 무리가 가도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더부룩함, 가스, 설사, 복통. 이 신호들은 이 음식이 잘못됐다는 경고이지 당신이 늙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배추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장 반응이 달라졌던 분들의 얼굴을 저는 진료실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약을 늘리지 않았고 유산균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김치의 출발점을 바꿨을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김치를 대하는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건강식이 아니라 내 장 상태에 맞는 발효 음식으로 말입니다. 마트에서 배추를 보실 때 오늘 이야기했던 세 가지만 떠올리세요. 뿌리의 모습, 겉잎의 상태, 속의 색깔. 이 세 가지는 앞으로 10년장 건강을 지켜줄 아주 단순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치는 하루 이틀 먹고 끝나는 음식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우리 몸에 말을 거는 음식입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될지 부담이 될지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김치를 먹고 속이 불편했지만 참아오셨다면 이제는 몸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가진 가족이나 지인에게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장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오늘 혹은 이번 주에 배추를 고를 기회가 있다면 오늘 배운 기준으로 한 번만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배추부터 바꿔봅니다. 여러분의 그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들으면서 몸이 편안해지는 의사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식탁에서 시작되는 건강 이야기를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